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영욱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교수님 모셨는데 교수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 중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자, 스포츠 재활 첫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누게 될까요? 스포츠 재활 하면 사실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스포츠 재활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스포츠 재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교수님의 도움 말씀을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재활 얘기는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막상 설명을 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재활은 굉장히 폭넓은 용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스포츠 운동 같은 걸 즐기다 보면 부상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럼 부상이 오게 되면은 일단 초기에는 통증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조절하는 것도 스포츠 재활의 범주에 속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면서 기능을 찾기 위한 운동들을 하는 것도 스포츠 재활에 포함이 될 거고 이제 결국은 목적은 다시 이제 그 스포츠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가 될 거고요. 거의 더 나아가가지고 보통 그렇게 손상이 오는 데에는 원인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뭐 잘못된 동작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것들이 있다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재활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것들이 있고 그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운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국민이 사실은 스포츠 재활에 어떤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재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재활이라는 것처럼 굉장히 폭넓은 거가 될 텐데 스포츠 재활이 초기에 이제 다쳤을 때 아픈 거를 빨리 도와드리게 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회복을 또 돕게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에 도움이 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또 스포츠 재활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인대나 힘줄 같은 게 손상될 경우에는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복귀하거나 할 경우에는 재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고요. 왜 어렸을 때 축구하다 발목 삔 경험이 있는데 다 있으실 텐데 그렇게 인대 손상 같은 게 있은 다음에는 또 다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삔자리를 삐는 이유가 거기가 인대나 힘줄의 역할, 지지해주는 잡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하는 역할이 고유 수용 감각이라 해서 발목이 돌아가거나 할 때 돌아간다 이런 거를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감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각조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나 균형 감각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지 나중에 또 재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실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이 한번 큰 부상 겪으면 다 어린 나이에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활 열심히 하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운동 능력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아지는 수준까지 해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 운동이 취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 운동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많이들 하시죠. 그 생활 스포츠들이 많으니까 힘줄 혹은 뭐 근육 손상 이런 것들 종목마다 조금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농구에서 이제 미국 NBA 선수들,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의 그 부상 부위 통계가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발목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발목 부위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역시 그 이제 아킬레스건 있는 부위가 좀 많이 손상이 받게 될 것 같고요. 또 수부 손상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허리 부상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하지 쪽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발목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릎 손상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뒤쪽 햄스트링 같은 쪽 다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그러면 또 요새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등산하면서는 어떤 그 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흔한 부상은 아무래도 발목을 겹질리는 듯한 부상이 많을 수 있지. 스포츠 재활에 해당하는 부위이긴 하지만 탈수로 인한 문제라든지 어디에 쓸린다든지 뭐 나무나 이런 데에서 부상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많이 다치시던가요? 제일 흔하게 다치는 거는 아무래도 상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헬스클럽 운동들이 다 팔꿈치랑 어깨가 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어깨 운동할 때도 그렇고 당길 때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헬스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팔꿈치나 어깨 같은 거 다쳐본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하체 운동하면서는 보통 무릎 쪽이나 이런 쪽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또 다양한 부상, 또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재활도 말할 것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픈데 더 단련하겠다고 계속 움직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저희도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내가 운동으로 이겨내겠다 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는 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프면 치료하고 네네. 치료받은 후에는 소위 말하는 재활이 꾸준히 네. 필요하다. 아파요. 그러면 자연 치유라는 것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 치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아주 약한 정도로 손상됐다고 한다면 거의 다치기 전이랑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힘줄 같은 경우 이게 손상이 된 게 회복이 되더라도 완전히 예전 힘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흉터 조직처럼 약간 예전만치 못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연 치유는 손상 정도에 따라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다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쉬어라 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알겠어요. 얼마나 쉬어야 돼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게 다쳤을 때 한 3일까지는 이제 급성기에 이제 좀 뭐 붓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3일에서 한 길게는 6주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서 한 1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다시 이제 힘줄이 회복된 재형성 과정 같은 걸 거치게 되는데요. 또 쉬는 것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손상이 많이 되면은 아예 이제 고정을 하고 쉬는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예전에 했던 운동은 하지 않겠지만 가볍게 움직이는 거 정도를 할 수는 있겠고 그러니까 그건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요. 그냥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팔꿈치 골프 치는 다음에 아프셨다. 그 통증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그 운동을 조금 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통증이 좀 이제 가라앉으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가볍게 관절 운동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해보시고 가볍게 조금 몇 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올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다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예방법이랄까요? 네. 이런 걸 좀 한 번씩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골프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은 보통 이제 메커니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팔을 쓴다던가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셔가지고 조금만 한 10분 정도라도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충분히 좀 몸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신호가 있으면은 빨리 좀 중단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스포츠 재활이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시간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과유불급. 뭐 욕심도 내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발생하는 게 이제 과사용 증후군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활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좀 더 알차게 꾸며서 올 텐데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스포츠 재활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촥! 안녕. 제락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합니다. 안녕.